이전 차관 사태 이후 민주당은 빠르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서울 구로 아파트와 영등포 오피스텔 등 6채를 보유한 이 장동혁 대표를 타겟으로 여론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은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6채를 포함해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 세트를 가졌다며 장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요, 6채 부동산 다 합쳐봐야 8억 5천만 원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하고 바꿀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당의 공격에 장 대표는 집 한 채 없는 국민께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실거주용이거나 가족 상속분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며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의 주장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요. 장 대표는 부부 공동 명의로 4억 8천만 원짜리 30평대 구로 현대 아파트를 보유해 실거주 중이고요. 장 대표 명의의 충남 보령시의 20평대 단독주택은 2,870만 원인데 이곳은 상속받은 것으로 장 대표의 94세 노모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집은 모두 아내 명의로 9,800만 원짜리 충남 보령시 20평대 아파트와 1억 7,500만 원짜리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보령은 장 대표의 고향이자 이제 지역구이고요. 여의도 오피스텔은 국회의정 활동을 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 안양시 아파트와 경남 진주시 아파트는 각각 5,560만 원, 2,690만 원짜리인데 장 대표 아내가 장인 별세로 상속받은 것으로 각각 10분의 1, 5분의 1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역을 본다면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들 또는 여권의 고위 인사들처럼 이제 서울 강남에서 수십억 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이전 차관처럼 갭 투자 방식을 통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나 흔적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 뜬금포 비판이다. 마이바흐를 타고서 마이바흐나 또 벤틀리를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용달차 한 대, 경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나 된다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구로구 아파트 최신 거래가가 7억이 넘는다며 이 장 대표가 말하는 8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실거래가냐 아니면 공시지가냐를 따져 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입장을 밝혀 이 대통령실까지 협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렇다고 치고요.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상대하는 측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나서서 정권에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서 제1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고 나선 거 좀 이게 상식적이냐 이런 생각 솔직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시각을 의식했을까요? 오늘 대통령실의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요. 해당 입장은 공식적인 게 아니다. 익명의 관계자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송구하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주말 사이 오간 이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또 장동혁 대표의 공방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님의 6채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가입니까? 아니면 공시가격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지가 중에서 실거래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저더러 사퇴하라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결국 당정이 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면 이제 제대로 된 대책 또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15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왔던 이 추가 조치들이 오히려 오락가락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게 또 민심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가뜩이나 민감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보유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핵심 정책에 대해서 자꾸 말이 바뀌고 있는 건데요. 앞서 정부는 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인정 비율, LTV가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기존 70%로 한 발 물러섰고요. 심지어는 저출생 극복책이라며 밀어붙인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불만이 폭주하자 며칠 후엔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여당 내에서는 재건축의 핵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고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가 제초안 폐지 또는 유예를 언급하자 지도부가 논의한 바 없다며 뒤집었고요. 여권 내 강경파에서는 투기 초래라는 반발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이 일각에서는 땜질식 처방으로 수정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뒤가 맞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야당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도 한번 듣고 가시죠. 이재명 정권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커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15 수요 대책은 처리하십시오. 97 공급 대책은 전면 수정하십시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결국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자리보다는 집을 택한 거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당의 정청래 대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강경한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반면에 정말 민생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며칠 동안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비공개 정책의총에서 의원들한테 발언을 자제하라 이런 함부령을 내리면서 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면서 지금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5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12일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나온 다음 날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과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은 맞고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을 수립했던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판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제 10일 넘게 공격만 했으면 이제는 집값 잡는데 같이 대안을 내세워야지 계속해서 잘못됐다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과연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국내 정당으로서 맞는 것인지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워낙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보면 지금의 상황과 좀 기시감이 많이 들어요. 네. 당시에도 보면 26번 정책을 발표하고 했지만 결국은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집 대신 집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은 매 정권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불쑥 이렇게 정책을 내서 지금 벌써 몇 가지가 지금 다 철회됐지 않습니까? 그럼 뻔히 시장의 어떤 이 반발이 예상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바로 또 지금 수정을 해버려요. 또 몇몇 지금 이 정책 주체자들이 보면 다 이번에 묶인 그런 조치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재산을 증식했던 그런 거 나오니까 국민들로서는 신뢰가 일단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해서 이 문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지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다른 거는 다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런 주제가 나올 때는 다 뒤로 물러서는 거죠. 오히려 민심이나 어떤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반영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일 텐데 이런 중요한 데는 또 발을 빼버려요. 자, 저는 이 정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마련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정권 추진자들의 기본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벌써부터 우왕좌왕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우리 이현정 패널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